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3.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3 세 번째 시간입니다.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 소나기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도 시원한 소리비가 쏟아집니다. 자, 소리 요정 성은진 씨 함께 할게요. 네, 소리 요정이 조금 주춤하셨죠. 세 번째 시간인데도 네네, 조금 그래요? 아니, 은지 씨가 어색했다는 게 생각이 나니까 나도 푹 웃음이 나가지고. 매주 소리비에 흠뻑 젖고 있는 소리 요정 성은진입니다. 아니 근데 이 청취자분들이 이 소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이런 문자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출근길에 운전하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 먹먹해져요. 저희 아빠 생각나요. 네. 그리고 뭐 첫 사연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 울리기 있나요? 옷까지 다 젖었어요. 오늘 일 안 할랍니다. 생생히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울리냐 말이에요. 저도 사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울컥울컥 하는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랬죠. 은진 씨도. 맞아요. 이 소나기 이 시간이 단순한 이 소리 나눔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부모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고단했던 그 삶도 엿볼 수가 있고 또 자녀분들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요. 자, 소통령 동명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박성일 교수님 바로 그 소리 나눔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나눔이 또 이렇게 또 귀한 감사로 더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요. 참 하루하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눈물 좀 많은 편이세요? 아니면 보통 저는 조금 냉정한 편이긴 한데 눈물이 좀 나네요. 아, 그래요? 냉정한 편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따뜻한 분이세요. 우리 소리통령, 소통령. 네, 박선일 교수님. 네, KNN 창사 30주년 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3. 오늘도 밖에 덥지만 우린 따뜻한 소리 나눔. 이 더운 거랑 따뜻한 건 다르잖아요. 그럼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사연은 평생을 살아오셔가는 소리와 겨루고 맞짱 뜨면서 살아온 남편을 위한 아내분의 사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용기를 내봅니다. 저희 남편은 어릴 적 여느 아이들처럼 꿈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살 꼬마였을 때 주변 친척들이 너 잘 듣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 남편의 어머니가 중이염을 오래 앓아 청력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로 청력을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의 걱정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어렸던 남편은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써 눌러가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13살이 되던 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청력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깨닫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치료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버거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독였다고요. 그렇게 버티며 어느덧 20살이 돼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공부하면서 남편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었고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단 한 가지를 무기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와 교육봉사, 멘토링 같은 수많은 경험을 쌓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처음으로 보청기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우리 남편. 결국 29에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곁에서 본 남편은 남들과 같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이제 그만 잠 좀 자야지. 아직도 이래? 내가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얘가. 와, 정말 내 남편이지만 대단하다. 그래도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게 여보, 내가 언젠가는 완전히 못 들을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그 전까지는 정말 잘 해내고 싶어. 네, 그 말은 언제나 가슴 한켠을 저리게 했습니다. 남편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쉬운 업무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덜 힘든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보청기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보청기를 귀에서 뺄 때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이 얼마나 더 듣지 못하게 되고 있는지를요. 청력이 어제보다 더 나빠졌음을 매일매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요. 소리를 나누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방송 소식을 접하고 저는 주저없이 남편을 떠올렸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보청기를 선물할 수 있다면 그의 삶에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남편분 얘기를 써주셨는데. 사랑이 너 정말 많이 느껴지는 첫 번째 사연이었어요. 네. 야, 올해 나이가 이 남편분이 33이고 9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청과 겨루면서 생활하셨어요. 저는 사연 들으면서 이 꼬인 실타래와 같은 삶을 정말 현명하게 풀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네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우리 아내분 어떠셨을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아내분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들으셨어요? 네, 들었죠. 끝에 좀 많이 듣고 네. 제가 썼는데도 뭉클하네요. 내 사연인데도 그렇죠. 내가 쓴 사연인데도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벌써 울컥하셨어요. 사연 들으시면서. 네, 아유 남편분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시는지 사연에서 느껴졌는데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막 계속 네 목소리가 어제보다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크기로 말해 이렇게 할 때 네, 그러고 뭐 그럴 때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고 저는 똑같다고 맨날 해주는데 좀 잠을 많이 자야 하는데 오늘 다 해야 하고 모든 거를 다 너무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좀 많이 안타깝죠. 그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또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완전 신혼. 네네. 네. 얼마나 되신 거죠? 얼마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이제 1년 다 돼갑니다. 1년. 신혼이면 남들은 뭐 깨소금 볶는다 하지만 살아본 우리들은 제일 많이 싸울 때 아니에요? 엄청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연애하실 때도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남편분이 네. 조금 시크했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네, 워낙 독립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성격이 안 들리는 사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뭐 저는 이제 그 보청기를 끼면 더 잘 들리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부르거나 하면은 그냥 가니까 근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잘나서 저를 무시하나. 모를 때는 잘 들릴 텐데. 네. 그래서 또 메시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와서 또 다 도와는 주더라고요. 네. 근데 왜 저렇게 내 얘기에 공감도 안 해주고 내 연애 상담을 이렇게 무시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산책을 하는데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막 뛰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눈치 없이 계속 따라갔어요. 저랑 얘기하기 싫어요. 저 싫어요. 산책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같이는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걷고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뒤에 사귀고 나서 알게 된 건데 그냥 보청기를 안 끼고 혼자 나왔는데 저랑 의사소통이 안 될까 봐. 그냥 혼자인 줄 보청기를 안 끼고 나왔으니까 피하신 거예요. 당황하셨겠네. 네. 무슨 말씀하신 거 혹시나 못 들으시면 또 그죠? 그쵸. 오해 살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에어팟을 끼고 막 기능을 쓰고 막 자기 딴에는 엄청 노력을 했나 봐요. 네네. 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싸우다가 친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 첫눈에 반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인사하시고 한 거 보니까. 고백도 혹시 아내분이 먼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네. 좋아하는지를 몰랐거든요. 본인이? 네. 근데 이게 편하고 그냥 계속 찾으면 있고 하니까는 그랬는데 이제 부르면 온다는 거는 상대방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네. 결혼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기다렸어요. 고백하면 날 기꺼이 받아준다. 좋아. 그 마인드 너무 좋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는 없고. 할 수 그래서 없고. 술 진탕 먹고 네. 따졌어. 할 말 없냐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그게 따질 일인가?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러다가 안 하다가 이제 자기도 고민이 많이 됐나 봐요. 이 사람이 진짜 편견이 없는 건가. 이 사람 뭐지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집에 쫄쫄쫄 계속 따라와서 할 말 없으면 집에 가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뭐야 감동. 정말 협박하고 따져서 고백을 받아내셨네. 받아냈죠. 아유 남편분도 표현이 조금 이제 그 아내분에 비해서 덜했지 좋아하셨네요. 근데 이제 진짜게. 고민이 많으시니까 고백을 함부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내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남편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보다 남의 행복이 자기 행복인 사람? 그래서 자기 걸 챙기기보다는 항상 남을 잘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해주던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전 엄마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혼을 못하겠다. 너무 이런 남자는 없구나 했는데 진짜 엄마 같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 너무 엄청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경험을 말해도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어서 힘을 멋지다. 받고 이제 좀 제가 오히려 기대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사랑을 주는 남편. 멋진 남편과 함께하고 계시군요. 남편에게 방송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 더 여기서 그만 열심히 하면 좋겠고 그리고 몸 좀 신경 써서 맨날 뭐 협박을 해요. 나중에 안 들리면 치매가 되게 빨리 올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일 없으니까 그런 장난은 치지 말고 많이 사랑하는 마음 서로 아니까 조금 더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내 되시는 분도 그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 너무 열심히 사는 남편이 조금 안쓰럽고 그렇죠. 네. 두 분의 사랑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시네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엄마 같은 사랑을 준대요. 네. 우리 교수님도 아내분에게 엄마 같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내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참 두 분 닮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느낌이. 두 분의 그 긍정 마인드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자, 그럼 남편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바로 들어보시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주변에서 잘 못 듣는다고 하길래 내가 좀 못 듣는구나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청력이 조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만 들어서 그때부터 좀 못 듣는 걸로 알았어요. 사실 조금 원망은 조금 있었어요. 이게 후천적이든 어쨌든 잘 못 들으시는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유전적으로만 나한테 왔나? 또는 누나랑 여동생도 있거든요. 그들은 정말 작은 소리까지 잘 듣는데 왜 하필 나만 잘 못 듣나 이런 약간의 그 원망은 있었지만 조금 낙천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금방 잊고 그냥 지금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좋아하던 노래를 들었을 때 분명히 볼륨을 절반만큼만 해서 들었는데 올해는 그 절반으로 들으려고 하니까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가사가 들리는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느낄 테지만 작년에는 이 정도로 이야기했을 때 한두 번이면 알아들었던 말을 요즘은 3번, 4번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고 저 스스로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날이 갈수록 조금 더 못 듣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듣게 되면 저도 일상생활 하는데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좀 더 행복해지셔야죠. 네. 인터뷰 들으셨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력이 좋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은 또 정상이었기 때문에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저희 제작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원망은 어렸을 때 잠깐 했을 뿐이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교수님 그 남편분 네네.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어깨 쪽에 뭐 있지 않던가요? 그러게 뭐요? 살짝 뭐가 보이긴 보였어요? 하던데. 보였어요? 뭔데, 잘 뭐, 보이더라고요. 천사 날개. 둘이는 잘 케미가 좋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바로 발견하셨구나. 바로 알아들으시는군요. 아니 그 날개. 천사 남편님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소리나 좀 잘 돼서 한박 웃음 한번 지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교수님 네. 그 청력이 왜 그 오늘 사연 그 천사 남편님 청력이 왜 어렸을 때부터 안 좋으셨던 걸까요? 병원에서는 뭐 정확한 원인을 말씀을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까 이제 사연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셨다고 하셨죠. 뭐 이제 중이염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돌발성이나 이런 것도 의심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태어났을 때부터는 난청이 좀 있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 정도가 좀 경도였었겠지만 이제 네. 점차적으로 그 정도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되는 진행성 난청일 수 있고요. 이 정확 검사는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유전성, 일단 진행성 난청일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력 검사 현장 네. 그리고 결과까지 따라가 봤어요. 네. 제가 단어 몇 개 불러드릴 텐데요. 네. 듣고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람, 병원, 맛, 낫, 손, 닭, 박, 옆, 배. 별. 지금 현재 상태는 고도 난청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보면은 3단계 정도 돼요. 고도 난청.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들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신경이요. 70% 나와요. 70% 이상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리만 잘 전달하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진행성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은 보충 효과도 더 없어지고 신경도 더 나빠지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청력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고도 난청이지만 신경이 지금 70% 나온다라고 네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 청력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4부로 가가지고 그 다음 얘기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시죠. 가호의 러닝 들으면서 4부로 가요. breathe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안개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3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고도 난청이라고 하셨고 그래도 신경이 70%. 네네. 그죠? 예. 일단 나이가 30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고도난청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놀랬고요. 30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 고도난청이라는 건 보통 한 70데시벨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면은 생활 네. 보통 뭐 교통 소리라든지 전혀 거의 안 들리지 돼요.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방치해 두면은 이제 음성 자극이나 이런 말소리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 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이 70% 네네.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소리를 잘 전달하는 어떤 좀 기능이 좋은 보청기를 좀 잘 사용하면은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진행성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청력이 앞으로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분이 22살 때는 청력 상태가 한 50데시벨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평균 70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20데시벨 정도가 나빠진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지금보다 더 70데시벨보다 더 나빠지게 되면은 보청 효과가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신경도 더 나빠지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정도 청력이 더 이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80대 100세까지 다는데 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네 진짜. 네네. 잘 지켜야 되겠네요. 네. 근데 잠을 너무 안 주무시고 업무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아내분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도 남편분께 좀 사랑의 잔소리를 보태셨다고요? 그럼요. 그 부분은 제가 잔소리 좀 심하게 했습니다. 네네. 잠 잘 자고 뭐 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컨디션에 따라서도요. 이 청력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아내분이랑 다정한 대화 하시면서 산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아, 잘 주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 우리 네. 소통용 박선희 교수님 네. 소리 나눔 잘 하신 거죠? 지금보다 네. 좀 잘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남편분을 위해서요. 제가 특별히 이제 보통 조금 그 기본적인 부분보다 네. 좀 더 좋은 보청기를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역시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남편분께 실제로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도 좀 여쭤봤어요. 네네. 솔직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들어보시죠. 저의 입장에서는요,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랑 이야기할 때 조금 부담감 또는 내가 조금 더 프라이드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다 보니까는 더 잘 못 듣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데 혹시나 잘 못 듣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입모양을 조금 더 잘 보여주고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해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도 좀 잘 못 알아듣는다면 두 번, 세 번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그래도 너무 못 알아듣는다면은 문자를 보여주던가 요즘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여줘서 이거를 인식시켜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리지 않으니까 움츠러들게 된다. 아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청력이 좀 좋지 않은 분이 주변에 있다 하면 조금 더 입모양을 크게 하고 그렇죠. 소리도 조금 크게 하고 네. 저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그쵸. 알고 있으면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근데 네. 반대로 그 교수님 그 네네. 청력이 조금 좋지 않지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 있을 때도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보청기를 착용하면 다 잘 들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까 아내 되시는 분도 처음에 그런 그렇게 줄 알았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보청기를 끼면은요, 일단 주변 소리도 함께 커져요, 사실은. 아, 다 커지는구나.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소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소리가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뭐 끼고 있으면 무조건 잘 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남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얘기할 때는 좀 또박또박 좀 네. 천천히 네, 해주는 네.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또박또박 천천히가 중요하다. 그 소리뿐만 아니라 말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커졌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그렇죠. 되겠어요. 네. 네네. 자,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오늘 두 번째 소리 나눔 사연 만나볼 텐데 웃음 많은 할머님을 위해 보내온 생활지원사님의 사연입니다. 자,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있는 김아미 생활지원사입니다.
지난해 9월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전 생활지원사님께서 인수인계를 해주시면서 고차숙 할머니는 귀가 많이 어둡다라고 전해주셨어요. 네.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할 때도 있고 경로당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고차숙 할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4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딸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명절에만 얼굴을 보시고 아들은 소아마비가 있어 할머니가 지금까지 보살피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게도 차려주고 했는데 태풍 피해로 침수가 돼서 영업도 못하고 빚만 져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느라 우리 할머니 조선소, 냉동 창고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는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자녀까지 있으니 정말 억척같이 생활을 해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우리 고차숙 할머니께서는 억척이란 단어는 멀게 보였어요. 늘 웃고 계셨거든요. 얼굴에 미소를 짓고 계시니 주변 사람들도 웃음 짓게 하는 웃음 천사십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라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이 큰 낙인 고차숙 할머님이신데요. 문제는 귀가 안 들리게 되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잘 안 하게 돼서 요즘 부쩍 마음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님 댁에 방문해서 늘 안부를 여쭙는데요. 그 대화가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래 괜찮다. 아니요, 할머니 식사 뭐 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경로당 갔다 오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이고, 어따 고맙대. 네, 할머니께 보청기 권유를 해봤지만 현재 노인 일자리 수입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노후된 주택 2층에 세를 주고 있지만 월세를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상태이고 오히려 노후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저 소리를 나누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고차숙 할머니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어르신의 모습을 찾아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에 신청을 해봅니다. 네, 영도구 노인복지관 김아미 지원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누구보다 밝은 고차숙 할머님을 위한 소리 나눔을 부탁하셨어요. 지금 김아미 지원사님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하면서 생활지원사님들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한테 말벗도 해드리고 건강 챙겨드리고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르신 댁에 방문하신다고요? 네, 저는 영도 북내동 지역 독거 노인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최소 방문하고요. 그리고 2번 이상은 전화로 안전확인과 말벗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고차숙 할머님도 참 웃음 많으시고 바깥 네. 활동도 좋아하시는데 소리 나눔이 네. 꼭 필요하다고요. 네. 할머니는 처음 만날 때부터 항상 웃으셨어요. 항상 웃고 계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긍정적이시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뭐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항상 처음 웃으시면서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냥 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저는 잘 안 들려서인지는 잘 몰랐고요. 네. 일단 그냥 항상 웃으시면서 그런데 또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가 좀 어두우시구나. 처음부터
인지도 하기도 했고 이제 앞에 지원사님한테 그 전해준 것도 있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럼 좀 잘 들리시면 더욱더 그 웃음이 찐 웃음이 아우, 되실 수 그쵸. 있겠다. 그렇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원사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런 사연들은 또 우리 진짜 생활 지원사님들이 많이 곳곳에 또 사연들을 어우, 알고 고맙습니다, 계시니까 진짜. 저희도 맞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지원사님 말씀처럼 고차숙 할머님 하고 싶은 활동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리 나눔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만나볼까요? 한 3년 됐을 거요. 귀가 이래 아프지는 않았는데 잘 안 들려요.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 발음 그거로 모르겠어. 안 들리는 기라. 갑자기도 아니고 막 서설 그렇대. 배 일도 좀 하고 냉동에 그것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힘들겠지 힘들기는. 옛날에는 다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 좋아하는 거에 활동하는 거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나가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대화하고 그게 얼마나 좋아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니까네 그게 좀 안 좋아요. 이 경로당에서 여러 사람 모이 놓으면은 이래 대화가 안 되니까네 안 들리는 거는 막 그런 양하고 막 그래 지나지. 아무래도 답답하지. 도로 물어보려고 해도 내가 또 미안고 어떤 지게는 또 자존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막 안 들려도 막 웃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그러지네요. 아유,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 웃음으로 넘기시긴 했겠지만. 네, 우리 고차숙 할머니 인싸시네요, 영도에서. 나가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더욱더 인사할 수 있는데 지금 맞아요. 저는 답답해서 그런 거죠. 소리 나눔으로 완벽한 인싸 네.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그럼 청력 검사 현장 그리고 결과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거 보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봐요. 듣고 따라서 예. 말씀해 주세요. 편지, 참수, 달걀, 달걀, 시간, 아이고, 귀, 귤, 잔, 밤, 옆, 약, 불, 귤, 남, 밥, 숫, 수, 배, 말은 들리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청력 상태가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잖아요. 근데 한 1단계 정도예요. 엄청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놓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정도의 청력인데 중간중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는 어머니가 인지장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소리를 단순하게 못 들었다기보다는 듣긴 듣는데 소리가 뇌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전달이 잘 안 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요게 중추거든요. 중추라는 거는 우리가 소리가 들어오면은 요 소리를 기계적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뇌로 올려보내요. 뇌에서 이게 아구나 어구나 이게 시읒 발음이거나 높은 음이거나 낮은 음이거나 이런 것들을 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이제 말을 알아듣는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청력보다 지금 네. 안 그래도 그 단어 따라 읽기가 영 안 되시죠? 예, 많이 맞아요. 안 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인지 쪽에도 좀 장애가 생기신 것 같은가요? 네, 이게 아까도 봤듯이 제가 1단계를 했잖아요. 네. 듣는 정도는 1단계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제 청력 우리 이제 고차숙 할머니의 청력 상태는 후미로성 인지 장애라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청력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대학병원에서 좀 정확한 어떤 에바의 어떤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고차숙 할머니 꼭 진단 받아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야겠어요. 예. 그러면 고차숙 할머님을 위한 소리 나눔 네.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소리 보조 장치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 가능할까요? 이게 좀 어려울 교수님! 지금 시간도 없는데. 난청이
네, 난청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청기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할머님에서 일단 소리 나눔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진단만 좀 잘 받으시면 맞아요.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래도 도움이 또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네. 그리고 할머님이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원인도 찾았으니까 이번 네. 기회에 찾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더욱 정확한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차숙 할머님 위한 소리 나눔까지 마쳤는데 네.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교수님? 뭐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네. 버티고 참으면 될까요? 안 되죠. 되는 것 같은데요. 방치하면은 안 됩니다. 네네 안 됩니다. 예, 이제 네. 이 어머니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인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치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청이 치매가 올 확률 자체가 5배가 높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경도 인지장, 그러니까 경도 난청. 네. 보통 대부분 대화가 다 잘 되는 단계, 1단계 정도밖에 네. 안 되더라도 치매가 올 확률 1.8배가 된다라고 보고가 이미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난청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의 소중한 청력, 이런 건강, 청력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청력을 꼭 네, 챙깁시다. 네. 잠시 광고 갔다 올게요.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3 오늘도 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난청인이 계시면 이 큰 목소리로 좀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배려 이것도 기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청기를 꼈어도 마찬가지란 네네. 말이죠. 예, 그것도 새롭게 또 알아갔습니다. 저도. 네네.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매주. 소통력, 아 소리통령 소통령 우리 소통력 박사님. 소리 요정과 함께하니까 든든하네요. 아무튼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네. 조금 더 이렇게 난청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네.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 만날 겁니다. 네네. 예, 은진 씨, 박선일 교수님 네. 함께 인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웅 옹기 끝곡으로 남겨둘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아무도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어른이란 말은 참 그댈 힘들게 하죠 더 외롭게 만들어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어둡고 깊은 곳에 웅크려 앉은 그댈 난 떠나지